입니다. AI 마케팅을 한 학기 동안 여러분과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다 살펴보았고, 이 앞전 주에 리뷰를 통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만은 방침에 의해서 다시 한번 리뷰를 하도록 해서 여러분과 15-1과 15-2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과 한 학기 동안 배웠던 내용을 리뷰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15-1에서 한 학기 동안 배웠던 2분의 1을 요약해서 여러분과 수업을 하고 15-2에서 남은 2분의 1을 수업해서 모든 학기의 수업을 종료하려 합니다. 그래서 오늘 15-1 리뷰 7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습을 하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은 이야기하고 중요하지 않은 내용은 좀 더 빨리 넘어가는 그렇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비대면 강좌 특성상 여러분들이 자료로 강의 자료를 놔두고 다시 볼 수 있도록 교재 전체 내용을 서술형으로 강의 자료로 제작했다는 것을 여러분 수업 처음 시작하면서 설명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결성 있게 볼 수 있도록 15-1과 15-2회가 다시 한번 함축되게 한 학기 동안 강의가 수록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강의 자료를 일목요연하게 볼 때는 15-1과 15-2에서 모든 자료를 한 번에 볼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설명하고 넘어갑니다. 여러분들과 인공지능 마케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인공지능의 기능은 무엇인가, 그리고 인공지능을 구현하는 데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그리고 가치 창출은 어떻게 하는가, 그리고 AI 역량 확보, AI 인재를 확보하는 데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수익 창출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이것을 한 장으로 만드는 인공지능의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제작하는 것까지 여러분과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수업이 끝났지만 다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의 이해를 다시 한번 돕는데 인공지능은 알고리즘, 데이터,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알고리즘은 씨앗을 갖고 있는 사과와 같다. 그런데 사과는 사과인데 사과 안에 씨앗이 있는데 이 씨앗이 움켜서 자랄 수 있는 과육이 겉에 붙어 있어서 구조까지 씨앗이 움켜서 살아날 수 있는 구조까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알고리즘이라고 이해하면 되고요. 데이터는 이 씨앗이 자랄 수 있는 양분, 비료와 같은 역할을 한다. 그래서 씨앗이 싹이 트고 구조를 갖고 싹이 트고 데이터를 먹으면서 살아서 완벽한 성장한 나무가 만들어진 것을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어플리케이션은 성장한 나무인데, 성장한 나무는 관상수로도 볼 수 있고 열매를 따먹는 나무로도 쓸 수 있고, 아니면 그걸 목재로 잘라서 쓸 수도 있는 그런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의 사용 모델을 만드는데요. 그게 비즈니스 수익 모델이다. 그래서 어떤 내용으로 해서 수익 모델로 만들어 갈 것인가로 해서 AI 마케팅은 끝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에 관련된 모든 내용은 이 페이지에서 설명이 다 끝났다 해도 과언 아닙니다. 전문가는, 학자는 이 페이지를 수백 페이지로 인공지능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되지만 이렇게 한 페이지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마케팅, AI 마케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여태 동안 배웠던 것을 한 페이지로 표현하자면 이 페이지가 다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거기에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마케팅, 인공지능 혁신이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들은 이 페이지 하나로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인공지능 AI 마케팅에 대한 전문가의 초석을 다졌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 페이지로 표현할 수 있는 AI 마케팅인데요. 그 다음은 세부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다시 이야기하지만 복습, 리뷰이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요점만 정리하면서 여러분과 주어진 시간 안에
내용을 이야기하고 이 수업을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공지능이 향후 나타날 시장의 시나리오 뭐 이런 내용인데요. 여기에서 요지는 인공지능을 적용한 기업은 빨리 성장하고 인공지능에 대한 내용, 이 AI에 대해서 관심이 없거나 소극적으로 대처한 기업은 성장이 늦을 것이다. 이 내용이 요지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정도로 해서 설명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선도 기업, 인공지능을 적용을 하는 그런 선도 기업들은 더 빨리 성장할 것이다 하는 내용들입니다. 그 선도 기업들의 특징은 봤더니 이런 식으로 인공지능 혁신에 대한 명확한 비전을 가지고 있더라. 그리고 그쪽에 투자를 많이 하더라. 그리고 시스템을 만들어 가더라 하는 내용이죠. 그리고 앞서가는 기업들은 조직 전체에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하고 확장하더라. 또한 앞서가는 기업은 활발한 상호작용으로 시너지를 창출해 가더라 하는 내용을 여기서 해놨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처음에 이야기했던 대로 인공지능을 받아들인 기업들, 인공지능을 적용하는 기업들은 앞서가더라 하는 내용을 여러분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저는 또 스마트폰을 보면서 구글 번역에 대해서 또 깜짝 놀랄 만한 내용을 봤습니다. 그 전에 없었던 구글 번역 기능은 계속해서 성장해 가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배웠던 인공지능의 이미지 인식 기능을 확장을 시켜서 판단까지 이루어내는 내용인데요. 카메라로 여러분들이 구글 번역 어플을 다운받아서 번역 어플로 카메라 기능이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카메라로 영어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영어를 찍는다. 검색을 하면 자동으로 여러분이 원하는 나라 말로 나옵니다. 그래서 영어를 한글로 번역하고 싶으면 어플리케이션 구글 번역 어플로 그대로 영어를 촬영하면 그냥 그 자리에서 카메라만 갖다 대면 한글로 번역이 돼서 나오는 이런 인공지능이 지금 급속도로 발전해 와서 오늘 아침에 그걸 경험했는데요. 되게 신기했습니다. 인공지능에 대한 이해를 하고 그걸 보면 더 감동적인 내용이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번역하고 싶으면 핸드폰 하나면 끝납니다. 그래서 외국에 나가더라도 구글 번역기 카메라만 갖다 들이대면 자동으로 화면 자체에 한글로 번역되어서 나와서 외국을 돌아다녀도 문제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재밌는 세상이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이미 배웠기 때문에 하는 내용인데요. 이 내용도 마찬가지로 인공지능을 적용했을 때 기업이 빨리 성장할 수 있다는 액센추어 사례를 이야기했습니다. 맥킨지 컴퍼니에 대한 사례도 여러분들이 넣어놨고요. 그래서 인공지능을 적용하는 기업들 성장 속도가 앞으로 굉장히 폭이 크게 갈 것이다. 그렇게 많이 적용하지 못하는 후발 기업은 성장 폭이 적고 인공지능을 적용해 적극적인 회사는 성장폭이 클 거라는 이 연구 결과들을 여기서 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혁신을 이제 준비하고 시작해야 될 때라고 하는 내용을 강의 자료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10년 후에 그런 노력을 한 기업과 안 한 기업에 대한 내용들도 여기서 제시를 했습니다. 인공지능 마케팅에 대한 이 과목의 방향성에 대해서 교수는 여기서 다시 한번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을 통해 거대한 기회를 획득할 수 있는 혁신 프로젝트의 진행을 돕는 가이드라인 역할을 할 것이다 하는 내용을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한 학기 동안 듣는 동안 여러분이 생소하게 생각했던 인공지능이 어떤 것이고 어떻게 구현한 것까지를 여러분이 다 배우고 나니까 인공지능이 몸발치에 있었던 것이 여러분 발 앞으로 와 있는 느낌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그래서 이 방향성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줘야 여러분들이 수업을 듣고 이 공부를 하면서 더욱더 즐겁고 또 알찬 수업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교수는 이 자료들을 교육 자료에 넣어놨습니다.
혁신의 종류에 대해서 우리는 아, 인공지능 혁신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문제를 정의했고 그 다음에 인공지능 기능을 선택하는 것 그리고 적용 방법을 이렇게 알았고요. 그 다음에 알고리즘을 선택하고 외부에서 아웃소싱하는 내용. 그래서 데이터를 확보하고 품질 평가하고 가치를 설계하고 기능적 가치 그리고 경험적 가치가 어떤 것인가 그리고 소비자의 경험적 가치를 어떻게 구체화해서 느끼게 할 것인가 그래서 그 가치가 선순환됐으면 좋겠다는 그 구축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가치를 확장시키고 그리고 필수 역량 필요한 전문가가 지금 많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지 영입을 해서 쓰든지 자기가 교육시켜서 자체 교육시켜서 성장을 시키든지 해야 된다는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전담 인력 확보가 중요하다. 그리고 역량을 통합해야 되고 인공지능 협업 모델을 구출하고 수익성 모델을 만드는 ROI를 측정해야 되고 무용 수익을 측정을 해서 한 장으로 정리하는 것까지의 인공지능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수업을 했습니다. 이 내용의 것들을 하나하나씩 중요한 대목만 다시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AI 혁신에 대한 전문가의 정의들을 이렇게 쭉 했습니다. AI 혁신, 인공지능이란 무엇인가 하는 내용인데요. 인간의 지각 능력, 추적 능력, 학습 능력, 이해 능력 등을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실현하는 기술을 의미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쭉 정리를 했고요. 인공지능의 핵심 요소에 대해서 처음에 설명했던 대로 이 세 가지가 중요한 인공지능의 핵심 요소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알고리즘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씨앗과 같다 그랬죠. 알고리즘 씨앗 같은데 씨앗의 크기는 작지만 그 DNA 속에 사과나무처럼 거대한 나무로 자라기까지의 절차와 방법이 설계되어 있다. 여러분 이해하기 좋게 알고리즘이란 인공지능 제품을 작동하게 만드는 기술적 메커니즘을 이야기한대요. 그래서 사전적인 AI 제품을 작동하게 만드는 기술적 메커니즘이다. 이 내용에서 이야기 쉽게 지금 씨앗과 같다 하는 내용으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했습니다. 데이터는 그 씨앗을 땅에 심어서 양분을 주면 씨앗이 점점 자라는데 여기에서 양분에 해당하는 것이 데이터다 이렇게 여러분한테 설명을 했죠. 그런데 인공지능은 일반 프로그램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다른 점이 있는데 알고리즘은 수많은 데이터, 쉽게 말하면 이 양분을 통해서 학습하고 점차 성능이 고도화된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처럼 이것이 프로그램으로 딱 끝난 게 아니라 계속 학습을 해서 성능이 고도화되는 특징이 있는 것이 인공지능이다. 여기에 그 역할을 하는 게 데이터인데요. 그 데이터를 계속 주입시킴으로써 학습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SK의 프로그램인 아리아라든가 또 삼성에서 하고 있는 빅스비라든가 이런 내용들은 어떤 것을 요구합니까? 여러분이 자꾸 목소리로 질문하고 물어보면서 여러분의 말씨를 억양, 톤, 뭐 제반 사항을 인식을 해서 가면 갈수록 여러분 말을 빨리 알아먹고 오류가 적어지는 그런 학습을 하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 빅스비나 아리한테 물어봄으로써 그들은 여러분의 목소리, 말소리를 들으면서 그것이 데이터가 돼서 여러분의 말을 더 잘 알아먹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인공지능의 프로그램의 장점이자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인데요. 이야기했듯이 어플리케이션으로 만들어진데 이 어플리케이션은 다 자란 나무와 같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나무 가치가 달라지는데 성장한 나무이다. 완성된 제품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제품이나 서비스와 같은 완성된 솔루션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그러면 알고리즘과 데이터와 어플리케이션이 만들어져 있는데 이 어플리케이션은 수익 모델을 만들려면 어떻게 활용되도록 할 것인지, 어떤 가치를 제공할 것인지, 이를 통해서 기업이 어떻게 수익을 창출할 것인지 고민하는 것이 비즈니스 모델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겠죠. 기업의 수익이 나야 되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비즈니스 모델이라 한다. 그러면 인공지능의 수업이 여기서 종료해도 여러분이 충분히 다 이해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들을 여기에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혁신, AI 혁신은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데이터 학습으로 성능을 고도화합니다. 데이터를 계속 받아들이면서 거기서 학습해서 성능이 계속 고도화돼 간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유용한 제품 서비스 형태로 어플리케이션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비즈니스 수익 모델로 사용자에게 새로운 경험 가치를 제공해서 기업은 거기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다. 이게 인공지능 마케팅의 모든 내용을 함축해서 설명한 내용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 하나만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인공지능 마케팅에 대한 AI 혁신에 대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게 됐다. 그런데 그 전에 처음 수업 받을 때는 이 내용이 무엇인지 몰랐지만 전체를 다 배우고 나니까 이 내용은 아주 쉽게 여러분한테 다가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인공지능에 대해서 AI 혁신에 대해서 이제 완벽하게 이해한 사람이 됐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아마 이 정도 여러분의 수준에 다다른 사람이 대한민국의 1%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하는 내용입니다. AI에 대해서 단어는 알고 있으나 이 정도만 이해하고 있는 사람도 대한민국의 1%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정도로 여러분은 이제 대한민국의 1% 안에 들어가는 그런 AI에 대한 이해도가 확실한 사람으로 거듭났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좀 한 학기 수업을 듣는 것이 보람일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방금 배웠던 내용을 이제 한눈으로 여러분이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도록 교수는 쉽게 그림을 다시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알고리즘은 구조가 있는 씨앗과 같다. 데이터는 양분, 비료와 같다. 어플리케이션 다 자란 나무와 같다. 이렇게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서 소비자의 경험적 가치를 높여서 어떤 수익을 만들어낼 것인가 하는 것이 비즈니스 모델이다 해서 한 페이지로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저는 이쯤에서 수업을 끝내도 되겠는데요. 또 방침은 그것이 아닙니다. 시간을 채워야 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다음 내용들을 빠르게 정리를 하면서 지금 15-1과 15-2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수고 많았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세부적인 내용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큰 흐름을 다 배워서 이런 내용들을 이제 참고 자료로 한 번씩 쓸 때만 보면 되겠다는 내용인데, 자, 여기에서 한번 또 짚겠습니다. 기존의 내용들은 점진적 혁신이었습니다. 기존 기술을 활용해서 기존 시장의 기존의 동종 제품 서비스를 점진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기존의 혁신이었는데요. 우리 인공지능 혁신은 급진적 혁신에 해당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혀 다른 기술을 활용하거나 또 기존의 기술과 결합해서 완전히 상이한 다른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새로운 궤도를 창조하는 것이 인공지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혁신과 인공지능 혁신과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기존의 혁신은 기존의 것에다가 좀 더 점진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인데, 인공지능 혁신은 급진적인 혁신이다. 그래서 전혀 다른 기술을 활용하거나 아니면 기존 지식을 결합하더라도 완전히 상이한 제품을 만들어내거나 새로운 궤도를 만들어낸다는 것, 이 차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한테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내용을 한 번씩 중간에 이렇게 짚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까지 내용을 요약하자면
이 인공지능 혁신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서 사용자 경험을 향상시키는 과정을 의미하는데요. 인공지능의 혁신의 핵심 요소는 알고리즘, 데이터, 어플리케이션,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것을 여러분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그 다음에는 이제 인공지능에서 모든 내용은 문제 제기를 하고 문제 해결을 하는 것이 답인데요. 그래서 인공지능 혁신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문제를 제기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을 이 인공지능 기능이 해결을 해서 소비자의 경험을 확대시켜서 소비자가 아주 만족스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먼저 정의하자 하는 내용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을 고민해서 만들 것인가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통찰하는 건데요. 문제 정의 조건부터 전체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마지막에 한 페이지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요약본이기 때문에 이거 보면 되겠습니다. 문제를 정의하는데 문제 프로세스가 있는데요. 사용자를 정의한다. 그래서 누가 사용자인가를 정해야 되겠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누가 사용하냐에 따라서 의미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용자의 주요 특성이 무엇인가를 파악해야 되고 그 다음에 문제를 기술해 봐야 됩니다. 문제가 무엇인가 적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명분을 수술한대요. 문제 해결이 회사 전략에 부합하는가 하는 내용이고 우리 회사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게 적절한가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명분이 있어야 된다. 왜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제약을 파악하는데요. 문제 해결하는 데 있어서 외부의 제약사항은 무엇인가,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이점이 무엇인가를 정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교수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문제의 정의의 프로세스를 한마디로 요약해서 정리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문제의 정의에 대한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된 것을 보려면 여기를 보시면 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나머지는 여기에 대한 문제 정의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인데요. 여기서 기술서를 작성하자면 다시 요약하면 문제 정의를 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하고 기타 내용을 적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대한 문제 정의 존 세븐에 대한 내용을 사례로 여러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축구 선수의 부상을 최소한 줄이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한 바 있습니다. 사례들이었고요. 문제 정의에 대해서 충분하게 요약했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앞전과 똑같은 내용인데 지금 사례와 견주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존 세븐의 문제 정의 기술서는 문제 정의를 했는데 사용자가 누구인가 해야 된다 그랬죠. 누구인가를 대상을 봐야 되는데 축구, 농구 선수다 이렇게 보면 되고 그 문제는 뭐였냐면 선수들의 부상으로 인해서 팀의 전력이 손실이 오고 구단은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선수를 데려왔는데 부상을 당했을 때 그 선수가 뛰지 못하는 경제적인 손실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이유는 부상 선수로 인해서 시합의 결장을 감소시키고 전력 손실을 방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부상을 줄일 것인가에 대한 연구를 하는 것이 문제의 기술서의 실제적인 사례를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지금 인공지능 기능을 선택하는 것인데요. 기능 선택에 대한 내용을 여기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의 기능은 여기에 지금 요약됐기 때문에 이 내용으로 요약하고 넘어가려 합니다. 자, 인공지능의 5대 기능은 예측, 자동화, 소통, 생성, 인식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식 기능에는 이미지 인식, 음성 인식, 감정 인식, 맥락 인식인데요.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이미지, 사진으로 인식을 해서 파악을 했던 내용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명품이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이미지 인식을 통해서 그리고 수많은 데이터를 입력을 시켜서 AI 기능이 판독을 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 이야기를 명령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음성 인식 그리고 감정 인식, 상황 판단, 맥락 인식까지를 인식 능력을 가져가고 예측을 할 수 있는 선호 예측이라든가 맥락 인식 예측을 할 수 있는 것과 그리고 자동화 처리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인공지능 비서가 있었죠. 응대와 대화를 나눌 수 있었고 심미적 생성 기능 그래서 아름다움, 실용성 이런 것들
이런 5가지의 기능이 있다는 것이 요약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의 기능의 5가지 내용을 요약해 놓은 것 이걸로 인공지능 기능에 대해서는 요약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들은 거기에 대한 계속 설명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그 내용을 참고 자료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인공지능 기능에 대해서 응대까지 사례까지를 여러분들한테 충분하게 설명을 했고, 심지어 인공지능이 그림까지를 그릴 줄 몰랐는데 14세기에서 20세기 초상화 1만 5천 점을 학습했더니 그가 다시 그림을 그렸는데 그 인공지능 화가 오비어스는 그 그림이 약 5억 원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낙찰될 정도로 인공지능 화가가 그림을 더 잘 그리는 그런 세상, 이게 심미적 생성에 대한 가치였다는 것도 여러분에게 사례로 만들었는데요. 그래서 미래에 지금 지구상에 없는 사람의 얼굴을 인공지능이 만들어서 앞으로 이 사람들을 가상의 사람들을 광고 모델로도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세상은 바뀌고 있다 하는 내용을 여기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혁신 모델의 스케치를 여기서 했죠. 문제 정의, 문제에 대한 내용, 마지막에 솔루션 스케치까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공지능 기술의 4가지 적용 방식이 있었는데요. 창조와 재창조, 단절적, 연속적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요약된 본 내용들을 여러분들과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 내용들에서 지금 사례가 하이미러 같은 경우죠. 예를 들어서 사람의 얼굴을 찍어서 사람의 사용자의 주름, 잔주름, 안색, 다크서클, 반점, 모공 이것을 인식해서 피부 상태를 분석한 다음에 이 사람이 어떻게 피부 관리를 해야 되는지 내용이 이제 인공지능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져 있다는 사례를 또 여러분과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 정의에 대해서 여기에서 계속 이야기했고요. 거기에 맞는 알고리즘을 어떻게 선택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적의 알고리즘을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도 여러분들과 수업을 했다는 것을 보고요. 지금 이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다시 한번 필요로 한 인공지능 내용을 보고 싶을 때 15-1과 15-2를 보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게끔 교재가 만들어져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한테는 이 과목 수업 받은 게 보람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지금 IBM의 왓슨이 제공하는 인공지능 지원 서비스에 대해서도 사례로 여러분들과 이야기해줬고, 구글 클라우드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알고리즘 다음에 두 번째가 뭐라 그랬죠? 데이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어떻게 쓸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 데이터는 양분에 해당이 되는데 이것을 회사 내부 데이터를 쓸 것인가, API를 통한 외부 데이터를 아웃소싱에 가져올 것인가, 아니면 웹을 스크랩을 통한 내부 데이터를 가져올 것인가, 아니면 제휴기업 데이터를 갖다 쓸 것인가, 공공 데이터를 쓸 것인가, 데이터 소스로 확보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에 관련된 내용들이 여기에 다 수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는 여러분이 수업 받았던 내용은 지금 순서대로 알고리즘에 대해서 다 배웠고, 그 다음에 지금 두 번째 데이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 배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까지 배웠고요. 그 다음에 이제 15-2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입니다. 자, 15-1에서는 알고리즘과 그리고 데이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수업을 했기 때문에 차후에라도 여러분이 필요했을 때 15-1을 보면 알고리즘과 데이터에 대한 내용이 완벽하게 나왔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기업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산업 현장에서 필요로 했을 때 언제든지 AI 마케팅의 자료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주 15-1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